방정식을 풀 때는 총 4가지 형태.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2차 방정식은 간단하게 총 4가지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 되는 거. 이거 가장 간단한 거네. 인수분해. 그 다음 뭐였어? 판별식. 알겠지?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요.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인수분해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근해 푸는 과정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인수분해 푸는 과정이 몇 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공통인 거. 그러니까 2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같이 치환, 즉 묶음으로 2x 플러스 1이 a로 치환해서 푸는 형태가 존재할 거고요.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인수분해만 풀어주면 돼. 맞지? 그래서 이런 형태, 단순 계산 형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뭐 나와? 판별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 알겠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특히 여긴 뭐야? 완전제곱식 중근이라는 표현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뭘로 풀 수 있냐면 지금까지 여기는 뭘로 나왔냐면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야. 방정식과 근에 대한 상관관계를 본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근을 보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을 보고.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을 푸시오랑 x의 근이 1이고 x의 근이 마이너스 5일 때 근을 푸세요 라는 좀 다른 얘기잖아. 그치? 근데 사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지? 과정상 이제 반대로 되는 거지. 얘 풀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x5 마이너스 0. 얘는 어떻게 해줘?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역으로 가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의 개수들을 구하는 과정이었다면 근만 보고 구하는 과정은 뭐가 있어? 인수분해 형태가 있다. 뭘 보고? 근을 보고 인수분해 형태로. 얘를 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구나. 앞에 5 붙여야 돼? a의 개수 붙여야 돼. 요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왔던 게 뭐야? 근과 개수로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자, 이거의 확장판이 요거예요, 얘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혹은 뭘로도 풀 수 있어? 대입으로도 풀 수 있어. 왜? 우리가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2차 방정식 뭐라고 써져 있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겠네? 바로 나와야지. 기본 형태. 그치? 그래서 기본 형태가 나온 상황에서 근이 얼마였대?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혹은 이렇게 풀기가 너무 어려워. 왜? 미지수 몇 개야? 3개니까. 그래서 x-알파, x-베타로 보고 싶어. 여기도 가능. 알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 형태? 2가지 형태로 꼭 나눠 주셔야 돼. 알겠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 마지막은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마지막에서는 근광계수 2차 방정식 플러스에다가 뭐 볼 거냐면 2차 함수처럼 보셔도 돼요. 이건 거의 안 나오겠지만 2차 함수 형태는 무슨 뜻이냐면 당연하게도 얘가 함수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알겠지? 어떻게 함수로 볼 수 있냐면 얘가 y일 때 얘가 y일 때 볼 수가 있어.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y가 왜 나오는 거냐면 모든 함수는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 개념을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1차 함수 있죠. 그쵸? 얘 넘기면 어떻게 돼? 무슨 방정식이야? 연립 1차 방정식의 한계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네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라고 할게. 얘를 이항하면 x를 y 이항 얘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하나의 뭐가 생겨? 하나의 연립방정식처럼 생긴단 말이야. 연립방정식처럼 생기면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나타낼 수 없니? 나타낼 수가 있어. 얘가 함수가 이런 함수일 때 이런 함수일 때 함수일 때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만약에 1은 x 플러스 5라고 해보자. 얘 함수일 때 나타낼 수 있니 없니?
있어. y 값이 대신 변화한 것뿐이야. 뭘로? 0으로 변한 것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보자. y는 x 플러스 5인데 0 값을 찾고 싶어. 뭐가? y 값이 0이 되는 걸 찾고 싶어. 그럼 우리 함수 그릴 수 있니 없니? 그릴 수 있고요. 여기가 y 값이 어디가 되게? y 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그때 x 값이 뭐야? 여기 좌표가 나올 거고 그때 x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2차 함수 하면서 더 설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함수 내용 이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알기 전에 요 세 개부터 먼저 아셔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 땐 다 요렇게 요딴 식으로 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안 상태에서 몇 가지 유형들을 볼 건데 이 유형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알겠죠?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거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서 자 빠르게 좀 볼게요. 자 몇 번 볼 거냐면요. 58쪽에 397번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체크하시냐면 398번 그리고 400번 체크합시다. 398번 400번 그 다음에 401번까지 총 4문제 보면 끝나요. 그쵸? 좀 코멘트로만 조금 달도록 할게. 알겠지? 자 397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뭘 알고 있어? 이 개념 원리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루트 2는 0이다. 야, 이거 어떻게 푸니? 다 무리수지, 그치? 근데 항상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다 뭐 해줘야 돼? 얘를 x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 왜? 구하기가 너무 쉬워.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주면 x제곱이 되지?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x제곱은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앞에 x제곱의 개수에 무리수가 붙어있다.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돼? 없애주시면 돼. 요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 알겠지? 397번은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꼭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야. 알겠지? 어떻게 풀 수 있어? 소인수분해 하듯이 풀어줘. 여기 뭐야? 루트 2랑 뭐 1 놓을까? 마이너스 루트 2랑 1 놓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나온다. 자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지 그치? 야 행여나 실수할 때 요거 실수하지 말자. 내가 이거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요거 실수하지 말자고. 실제 구하는 x의 개수는 호영아 뭐라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다 알겠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곱했을 때 뭐 나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 끝났네? 자 그럼 x는 얼마야? 루트 2도 되고요. 얼마도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도 된다. 얘 얼마야 유리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지 그치? 굳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해도 어차피 값 똑같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나? 없어. 근데 만약 계산이 안 된다면 루트 2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 내용은 생각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만약에 두 개가 좀 힘들다. 그럼 요 소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이 잘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연습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되게 막 대단한 게 아니지, 그치?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가 붙어있다고 해서 못 풀어는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요거를 계속 해주는 이유가 뭐야? 기본 문제라서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앞부분 문제가 다 나와. 무조건 하셔야 돼. 알겠지? 특히 여러분들 교과서를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데 교과서 문제 어렵거든요? 거기 다 푸셔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 있는 교과서는 낙서하지 마시고 다 푸셔야 된다.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는데 단 알파 베타 중에서 누가 더 커? 알파가 더 커. 알파 나왔죠? 베타 여기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둘이 빼면 얼마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1 나오겠다. 뭐 요 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체크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98번 보겠습니다. 요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이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 그치?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 분들이야. 자, 벌써 알아야 돼. 이건 너무 쉽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나왔어야 돼. 자, 어떻게 합니까? 자,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어. 문자 엄청 여러 개야. 근데 실수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무슨 근을 가진대? X는 1이라는 근을 가진대. 자, 그러면 X는 1이라는 근을 가진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뭐에 관계없이? 얘에 관계없이. 자, X는 1을 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은 뭐야? 대입하는 거 알겠지? 얘에 관계없이니까 관계없이 나 알고 있어. 뭘로 묶으면 돼? 무조건 얘로 묶어주면 돼. 그게 아니야. X는 1을 대입했을 때 묶어주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근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1을 대입해서 K 플러스 A 플러스 KB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자, 뭘로 묶어야 된다고? K로. 묶는 이유는? 자, 묶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하고 있으면 외우기가 좀 더 쉽다. 왜? 얘가 뭐가 됐든 뭐가 되면 돼? 0이 되어버리면 다 사라진다. 맞지? 그치?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나와요? 얘도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야?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요거 너무 쉽다. 답 얼마야? 2야. 요거 두 문제는 틀리면 사실 안 되는 문제야. 그리고 요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었어. 알겠지?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만족한다. K 값에 관계없이 뭘 만족한다? 중근을 만족한다. 중근 만족하는 거 아마 2020 동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야, 관계없이 중근을 만족한다. 뭐 해주면 돼? 중근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딱 써주고 그 다음 뭐로 묶어주는 거야? K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K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K제곱도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K제곱 따로 묶고요. K 따로 묶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K로 같이 묶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곱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제곱끼리 묶어주는 거야. 왜? 야, 앞에 K로 묶어주게 되면 K 플러스 얼마 블라블라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K 값이 상관없이 이거 만족할 수 0이 되는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K제곱은 따로 묶어주는 거 알겠지? 뭐가 됐든 따로 묶어준다. 그럼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나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 계산한 거. 무조건 1 나왔어. 이렇게. 0이 안 돼. 그럼 이거 K값에 관계없이 이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쉽다. 특히 400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자,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마 전에 여러분한테 그랬나?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이거 혹시 어떻게 풀지? 다른 한근 혹시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원래 1 플러스 루트 3이면 혈렉은 나와서 무리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지 않나요? 맞죠?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원래 계산했다라면 혈렉은 항상 뭐 나와야 돼?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돼. 뭐가 바뀌어? 루트인 부분이 바뀌고 1 플러스 i가 근이었으면 다른 한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 마이너스 i가 근이면서 뭘 사용해야 돼? 대입하는 것보다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빨랐다.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뭐야? 항상 혈내근이 나오면 뭘 봐야 돼? 근과 계수를 보는 거야. 그냥 둘이 더하는 게. 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무슨 소리야? 2라는 소리고요. 마이너스가 a분의 c는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랐잖아. 그치? 근데 사실 답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요거는 아마 제가 이렇게 빨리 풀 때 이렇게 푸는 경우가 되는데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요거 좀 보는 거야. 알겠지? 보통 여러분들이 빨리 풀 때 뭐라고 푸냐면 1 플러스 루트 3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안 돼? 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경우? 무리수로 할까? 무리수로 근이 나오는 경우는 근이 무리수로 나왔어? 그러면 모든 개수가
2차식의 모든 개수가 뭐여야 돼? 유리수여야 돼. 전제 조건이 있어. 얘가 유리수가 아니면 이게 성립이 안 돼. 요게 되게 간단한 말이지만 넘어가는 말이란 말이야. 맞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 유리수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켤레근이 나오는 거야. 근데 2루트 3 지금 유리수야? 얘들아?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리수인 경우에야 뭐가 나온 거야? 켤레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허근은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의 켤레근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모두 뭐가 돼야 돼요? 실수기만 하면 돼. 앞에 뭐 ix 플러스 2i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 푸는 거고요. 자, 실수로 구성되어 있을 무조건 허수는 켤레근이 나온다. 아니면 무리수인 경우 유리수의 켤레근이 나오는데 여기 문제는 무리수로 나오지. 그치? 유리수가 아니지. 그럼 뭐해? 어쩔 수 없이 뭐밖에 없어? 대입밖에 없어.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 열심히 해서 푼 게 얘잖아. 그러니까 뭐야? 대입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요게 기본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빠르게 풀려고 근각의수를 봤다가 켤레근이 아닌 걸 확인하면 이제 안 되겠지? 보면 알겠지만 켤레근이면 곱하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곱했을 때 2루트 3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맞죠? 항상 유리수만 나오게 돼. 왜? 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야? 합차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제곱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다. 자, 뭐 해주는 거야? 루트 3 플러스 1 대입해주는 거야. 그럼 4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은 0이래. a 얼마 나와? 4 나와. 요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대입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푸셔야 돼. 알겠지? 왜 켤레근이 아닌지만 생각하시면 돼.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실수 많이 나와 생각보다. 되게 실수 많이 나와.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빨리 풀려고 얼마야? 그냥 2라고 쓰신 분들 되게 많을 수도 있어. 3번 체크하신 분이 되게 많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는 이렇게 풀자. 알겠지? 요거는 꼭 적어놓으셔. 유리수일 경우에만 뭐가 나온다고? 켤레근이 나온다고. 무리수가 아니라 실수인 경우에 뭐가 나온 거야? 허수의 켤레근이 나온다고. 요 개념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립니다. 왜? 앞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합차 이렇게 켤레근 왜 안 나오지? 왜 대입하라고 하지? 얘는 왜 대입할까? 해설 보니까 대입하라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01번은 좀 넘어갈 건데 401번은 이제 중학교 문제다 사실. 알겠지? 중학교 문제다 뭐 한 거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세제곱을 살짝 첨가한 거야. 항첨가 얘들아. 야, 항은 얼마라고? 알파라고 할 때 뭐야? 대입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입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치? 어떤 근은 항상 2차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 함수도 마찬가지다. 알겠지? 기본 개념이야. 자, 이거 뭐 해줘야 돼? 알파로 나눠. 왜 알파로 나누지? 뭐 보고 알파로 나눈 거야 지금? 밑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1 있잖아. 얘 보자마자 분모에 알파가 존재한다 무조건 나눠주시면 돼. 기억나시죠? 그쵸? 이제 뭐 하면 돼? 세제곱 해주면 돼. 세제곱 곱셈 공식 뭐야? 세제곱 곱셈 공식. 얘를 만약에 A로 보고 얘를 만약에 B로 봤다면 A-B는 2고요. 그럼 뭐 해주면 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구하는 거니까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지. 자, AB 얼마니? 1입니다. 얘들아 알겠지? 왜?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은 1이잖아. 약분되잖아.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곱셈 공식 못 하시면 안 되겠지, 그치? 곱셈 공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넘어갈 거야. 만약에 내가 곱셈 공식 요게 안 된다. AB로 치환하는 게 좀 힘드네. 진짜 많은 문제. 사실 이건 문제 풀어야 되는 유형인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아마 곱셈 공식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오래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요거는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막 A, B로 막 주구장창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진다. 2차 방정식 몰라. 이거 곱셈 공식 하는 거야 그러면. 알겠지? 야, 2차 방정식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인 거야. 나머지는 뭐야? 곱셈 공식이야. 알겠지? 마치 뭘로 본다?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원래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치환하라고 말 안 했을 거고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뭐 공식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생략돼 있겠지? 이 공식 이용하는 건데 이 공식이 보통 우리가 A, B로 외웠기 때문에 A, B로 치환하는 게 가장 잘 보인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도 이렇게 풀리는 문제 있거든. 곱셈 공식 문제 있거든요. 똑같이 A, B를 치환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치환하면 조금 더 빠르게 보인다. 안 치환해도 상관없는데 난?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치환하는 게 가장 좋다. 여기까지가 이제 401번 문제였고요. 여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뭐 사실 눈 감고 푸셔야 되는, 눈 감고 못 푸니까 실눈 뜨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적어야 되는 요거 정도는 적으시고요. 요거는 뭐 요것도 뭐 근데 사실 개념 원리 이미 많이 나왔던 단골 손님의 주체이기 때문에 메모만 조금 해놓으시고요. 다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다 되신 분들은 한 장 페이지 넘겨서 402번 볼 거예요. 여기도 코멘트가 좀 몇 개 들어갈 건데 402번 같은 경우랑 자 402번 안 볼 거고요. 404번과 405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404번, 405번 그리고 408번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딱 세 가지 문제만 보면 되는데 40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무시한 절대값 있죠, 그쵸? 절대값과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게 가우스 기호인데 가우스 기호는 애초에 잘 안 나오고요. 잘 안 나오지만 아시고는 있어야 돼, 그치? 아시고는 있어야 돼. 근데 많이 나오진 애초에 교과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근데 절대값은 그냥 나와요. 알겠죠? 이미 배웠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좀 정복을 해야겠다, 그치?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와, 진짜. 미친듯이 나와. 특히 여러분들 막 모의고사 볼 때 앞으로 계속 볼 거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항상 절대값을 그냥 넣어줘요. 헷갈리시죠? 근데 절대값 뭐야, 이거? 너 좀 쉬워, 얘들아. 은근히 쉬워. 은근히 귀여운 구석이 있는 친구야. 왜? 얘는 항상 똑같아. 알겠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항상 얘 음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알겠지? 음수가 안 나온다고.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그리고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를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로 분류할 수 있어. 알겠지? 왜? 자, 만약에 내가 절대값 만약에 요거 x제곱 플러스 2x는 다르게 풀 거라 x제곱 요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x가 0보다 클 때,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구분하시면 돼. 왜? 절대값을 풀 때 0보다 크면 항상 뭐가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하나랑 그 다음 뭐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하나. 뭐 해주면 돼? 근해 공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뭐 블라블라. 그러면 얘를 가정해서 풀었으니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될 건데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 중 누가 음수입니까? 얘 음수죠?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 가정 범위가 뭘로 풀었기 때문에 얘로 풀었기 때문에 답은 1 플러스 루트 3 하나만 나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나올 건데 야, 얘 0보다 크지? 안 돼. 얘가 작은 거 왜?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절대값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나 0보다 작다라고 풀어. 알겠지? 이게 기본 개념이야,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어쩌라고? 상관없지. 왜?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작을 때 보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절대값의 기본 조건은 뭐라고?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면 항상 양수가 나올 거니까 기본 조건에다가 나머지 풀어주시면 돼. 그냥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내용, 안 해당하는 내용 빼겠지, 그치? 절대 부등식 이미 부등식 때 좀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푸는 건 이제 이런 경우에 되게 많이 풀 거고요.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푸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404번은 한번 볼게요.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자, 절대값이 좀 특이한 게, 자,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과 좀 돌아가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존재하는데, 자, 일단 기본 개념 뭐라고? 기본 개념 되게 중요한 거 칠판 보세요. 진짜 절대값 너무 중요하다. 요거는 진짜 틀리면 안 돼.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여기 안에 있는 애가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나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작을 때로 존재한다. 맞니? 그치?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x랑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만약 2차 부등식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값이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부등호의 범위가 x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 조건 하에서 뭘로 보는 거야? 두 개를 이제 나열하시면 되겠지, 그치? 얘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그대로 나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x는 얼마야?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둘 다 돼요, 안 돼요? 둘 다 가능해요. 왜? 0보다 큰 거 맞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맞죠?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여기 풀 때는 어떻게 해요? x제곱 플러스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네. 인수분해 되나? 안 돼. 허수 나오죠, 그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허수는 뭐라고 했어? 대소관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답 뭐야? 1과 마이너스 3이 전부예요.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 답 마이너스 3인 3번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푸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풀면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 알겠죠?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표적인 학습지나 아니면 풀이과정, 교과서에 있는 풀이과정 같은 경우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 보는 법도 알려드릴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 함수로 보실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 보려면 다 함수적으로 보시는 방법밖에 없다. 알겠지? 그래서 함수 그리는 것도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부등식 할 때도 함수로 그리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풀면 훨씬 더 쉬워.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은 함수가 진짜 압도적으로 쉽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쉬워요. 근데 뭐가 쉽냐면 근의 개수 보는 게 쉽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무조건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공간 많이 남는데 3번 약간 집어치우시고 위에다가 쓰셔도 돼요. 알겠죠? 자, 다 되셨나요? 그러면 진행해도 될까요? 자, 어차피 마이너스 3 나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푸냐? 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 절대값이 그냥 통째로 하나 있어. 그리고 3이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줘? 항상 x제곱 플러스 x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얼마 나와? 이렇게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 그래서 한 개는 x제곱 플러스 2x는 3이 나올 거고요. 한 개는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어차피 허근 나올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범위와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요거는 진짜 잘못된 방식인 게 왜 잘못됐냐면 범위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게? 범위를 원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해설 과정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원래 범위로 풀어야 된다. 왜 양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뭐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잘못된 거지,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 앞에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원래 푸는 게 맞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변경하는 것쯤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알겠지? 절대값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항상 된다. 그래서 왜? x제곱 플러스 2x의 범위를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말했지 아까 맨 처음에 4가지 있었는데 4가지 끝에 2차 함수로 표현하는 거 배웠죠, 그쵸? 2차 함수로 표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얘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 2차 함수 배웠잖아, 그치? 얘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y는 3이라는 함수가 있을까요? 좀 주목할게. y는 3이라는 함수가 있니? 예. 예, 있습니다. 뭐였죠, 이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x는 얼마랑 y는 3 어디를 그릴 줄 알죠, 알겠지? 야, x는 3은 뭐야? x축의 수직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일자가 뭐가 나와야지 x는 3이 나오는 거야. 자, 수직은 뭐야? 여기 y축의 수직이어야지 y는 3이 나오는 거야. 요거 정도는 알아주자. 알겠지? 요건 기본 개념 2학년 1학기 때 한 거야. 알겠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자, x축의 수직이어야지 x는 3이고 y축의 수직이어야지 y는 3인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그릴 거냐면 얘를 함수 2개 그릴 거야. 알겠지?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그릴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2x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아? 일단 첫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부터 먼저 그려볼까? 이거 어떻게 그리지? 첫 번째 가장 잘 그리는 방법 뭐 있었어, 얘들아? 대충 그리는 거 말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함수값 얼마 나와요? 함수값?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함수를 그릴 때 그럼 마이너스 1로 그려야겠네? 쏘리 좀 이렇게 여기다 좀 이렇게 볼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되는 거야. 항상 뭐 그려야 돼? 꼭지점 위주로 그려줘야 돼. 그 다음 뭐 그려주냐면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뭐에 민감해? 음수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기본 쪽이 뭐야?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니? 없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x축도 알아줘야 돼요. x축과의 교점. 이거 무슨 뜻이야? y는 0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되는 값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x는 얼마 나와?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함수? 요런 함수가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함수가 나올 거고, 자, 봐봐. 요거는 함수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예 별표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절대값 함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를 표현하기 전에 뭐 그려야 돼? 일반 함수부터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지. 절대값은 음수가 포함돼, 안 포함돼? 안 포함돼. 절대값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목표야. 그러면 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나오면 되니 안 되니? 나오면 안 돼. 왜? y값이 지금 얼마야? 지금 얼마야? 음수잖아, 음수.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애초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 대응돼서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해됐어, 지금? 이씨, 이해 안 됐어? 그럼 다시 하게. 됐어요? 자, 여기 뭐야?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했다? 그럼 뭐 해줘야 돼? 올려줘야 돼. 이렇게 똑같이 축으로 올려주는 거야. 왜? 여기 있는 모든 값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요따구로 생겼다. 알겠지? 약간 만세형으로 생겼어. 알겠지? 그럼 여기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이걸 본따서 그대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그대로 절대값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함수 값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 값이기 때문에 모든 y 값들이 다 뭐가 된다고? 0이 되면 안 된다고. 요런 형태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점을 구하려면 내가 2차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같아? 이게 y잖아, 그치? y가 얼마일 때? 3일 때 어디쯤이겠어? 한 요 정도쯤이겠지, 그치? 1보다 클 거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교점 뭐야? x에 대한 근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 그럼 뭐야? 요거 그대로 푼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렇게 됐을 거니까 요거는 뭐 의미가 없고 두 개 나오겠네, 그치? 그럼 딱 요거 바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 근데 좀 빨리 푸시는 분들은 너네들은 이제 초보자니까 첫 번째로 이거 하려면 요거부터 하셔야 돼. 알겠지? 요거부터 차근차근 하신 다음에 뭐 보는 거야? 요거 보는 거야. 그래서 빨리 풀 때 어떻게 푸냐?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바로 보시고 근 찾으시면 돼.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뭐야? 기본형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근이 나오겠네 라고 바로 판단되는 거야. 이거 왜 안 나와, 얘들아? 이거 왜 안 나와? 겹치는 구간이 없어. 겹치는 구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데 요거까지 알려면, 이런 판단까지 들려면 요것부터 먼저 해야겠지, 그치? 요거를 차근차근 해주셔야 함수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또 모른다고 할까봐. 요거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거야. 이대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 덮어 씌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아, 함수가 요따구로 생겼구나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냐면 다 만세 형태야. 알겠지? 어떻게 한다고? 다 만세 형태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만세 형태야. 알겠죠? 왜? 여기에 나오는 모든 y 값도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일단 함수 형태를 알고 있어. 나중에 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만 절대값 형태 한 개만 더 할까? 한 개만 더 해도 될까요? 시간 문제를 하는데 지장이 없나? 오메. 일단 좀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거 좀 할게. 뭐 볼 거냐면 이거 볼 거야. 얘랑 얘 차이 볼 거야. 알겠지? 전에도 했었어. 그치? 했던 거 기억나니? 너네 안 했나? 했을 텐데. 이거 볼 거야. 알겠지? 두 개 차이를 한번 볼 거예요.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할 거야.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볼 거야. 알겠지? 적으시고 볼 거고요. 요런 경우에는 404번에는 특이하게 절대값이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405번은 안 돼요, 그게. 알겠지? 405번은 그게 안 된다. 405번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비상.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세요. 네, 빨리. 적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주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너무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 어제 부등식을 하셨으니까, 그치? 하셨으니까 방향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2차 방정식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다 적으셨나요? 이렇게 적었냐고. 그럼 갔다 오세요. 자, 그럼 뭐 볼 거냐면 우리가 fx 자, 총 뭐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볼 건데 fx 절대값과 절대값 x의 차이를 좀 비교해보자. 알겠지? 이것도 형태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절대값을 알고 있다면 요거 형태 그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405번도 볼 건데 405번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405번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404번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fx는 이미 나왔다, 그치? 404번은 404번이야. 404번에 요거 좀 다른 형태 좀 볼게. 알겠지? 404번에 요런 형태. 이거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다, 맞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y 값들이 어떻게 된 거야? 주체가 돼서 무조건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긴 형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 fx의 절대값은 무슨 형태일까? x의 절대값. 그러니까 x는 자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는 안에 있는 부분은 항상 0보다 이하, 즉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니?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얘들아. 그치? 뭐부터 최소가 뭐야? 최소가 0이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x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넣었는데 사실 뭐랑 똑같은 거야? f1이랑 똑같은 거야. 얘들 이해됐어? 뭐야? f-1 값이 사실 뭐랑 똑같다고? f1 값과 똑같아. 그럼 f-2는요? 절대값 붙었으니까 f2랑 똑같겠지, 그치?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2차 함수가 요따구로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y 값들이 다 똑같이 대칭돼서 나가는 거야. y축 대칭이야. 실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생긴 함수가 되냐면 요거의 대칭이야.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생겨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그쵸? 특이한 형태고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이런 함수였다면 x의 모든 값들이 양수에 있는 모든 값들이 마이너스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얘를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생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실근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몇 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구하는 문제는 실근의 개수가 3개래. 절대값 함수에 절대값 2차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다 이거 보는 거야. 여기 3개죠? 여기 4개죠? 이런 개수 구하는 문제, 즉 어려운 문제는 다 함수로 보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5번 볼 거예요. 40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방정식 x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모르시면 안 된다, 그치? 문자의 제곱에 루트가 들어가 있더라.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어머나 맙소사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되니?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이 2개인데 어떻게 해야 돼? 비상!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얘들아? 어떻게 해? 지금 비상해 비상! 3 풀렸어 지금! 여러분 3 풀렸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줄일 거야 좀. 불을 끄지 말고 이 새끼야! 범위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범위는 어떻게 구하지? 천천히 가볼게. 어차피 부등식 때도 쓸 거니까. 자, 이렇게 0보다 크다랑 0보다 작다라는 개념 0보다 크다랑 0보다 작다라는 개념 2개 갖고 계셔야 되고요. 범위가 총 몇 개로 나타나는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x-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x는 1보다 작을 거야. 범위 총 몇 개 나오니? 4개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건 아닌데 처음 하는 것처럼 만약에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범위 몇 개 나와요? 총? 4개. 이 3풀에 휩싸이는 거 이러다가 알겠지? 총 몇 개 나오냐면 3개 나옵니다. 알겠죠? 왜 3개 나오지? 자, 여기서 모든 x값의 범위를 볼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큰 놈 누구야? 오른쪽 쭉 가는 놈. 수직선으로 봤을 때 오른쪽 쭉 가는 놈 누구야? 여기로 쭉 가는 놈. 얘야. 맞지? x는 1이 되면 둘 다 뭐야? 얘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되면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놈. x는 1 이거 보시면 되고요. 가장 왼쪽으로 가는 친구 누구니? 얘야. 그럼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가는 친구 이거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뭐라는 거야? 라고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리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면 x는 0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맞지? 그러면 겹치는 부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위는 누가 되니? 얘가 될 거야. 맞나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혹은
x가 0보다 작을 거니까 0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렇게 볼 거야. 여기서 가장 왼쪽으로 둘 다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뭐야? x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 수직선을 그려서 두 개씩 겹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요 부위로 보셔야 되고 항상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 항상 둘 다 왼쪽으로 가는 부분을 설정하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 저는 잘 안 쓰지만 이런 경우에 쓸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부등식 할 땐 이걸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안 알려드렸거든요. 이거는 이게 되셔야 풀 수 있는 거라 함수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과 1 사이는 어떻게 해요? 못 구해? 이게 버려? 안 되겠지. 구해야겠지,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1 포함하는 거니까 안 포함하게, 안 포함하는 건 포함하게. 그래서 범위를 총 3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야. 알겠지? 맨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 안 만드시면 안 돼요. 1-x인 줄? 이렇게. 총 3가지가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범위가 절대값이 2개라면 항상 범위 3가지 나온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이 다음 뭘로 비교한 거야? 실제 대입할 건데 얘가 음수일 경우에 0보다 작은 음수지. 0보다 작은 얼마야 얘도? 음수죠. 그래서 뭐 해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되게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야. 자, 다 뭘로 바꾼 거야? 음수니까 부반대로 한 거야. 절대값 나올 때. 알겠지? 뭐 보고 한 거야? 범위 보고 한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범위가 애초에 나왔으니 1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3만 될 거야. 왜? 우리가 애초에 범위 0보다 작은 걸로 봐서 이렇게 나온 건데 0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전제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하나 나왔고요.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표현하지?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야.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가고요. 얘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그래서 x제곱은 얼마야? 3이니까 x는 뭐 나와? 뿔마 루트 3이 나오는데 둘 다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야? x는 1일 때 둘 다 양수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야. 여기 또 뭐 해주면 돼? 허근이 아니라 뭐만 있어? 2 플러스 루트 5만 존재한다. 그래서 근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 요거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얘들아 별거 아닌 건데 계산이 조금 많고요. 계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2 플러스 루트 5가 아니죠? 짝수로 해야지. 인가?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이제 정답이 되겠네. 두 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알겠지? 진짜 무조건이야. 요거 못 하시면 안 돼. 절대값 나온다고 하면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되게 2개가 나와요. 한 개 나오는 경우는 진짜 앞번 문제 제외하고 나오니까 어차피 부등식 때 또 할 거야. 알겠지? 부등식 때 또 할 거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400 다 적으셨으면 40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40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408번 풉시다. 적으시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408번 푸세요. 408번. 이씨 카프리선 씨. 너 피크닉 안 먹냐? 먹어요. 먹어요. 피크닉 얼마지? 모르겠어요. 피크닉 얼마야? 몰라? 애들 피크닉 많이 먹었는데. 피크닉이 아니지. 그 몽쉘 많이 먹어. 몽쉘. 그런 거 안 먹었어? 나 우유 급식 먹을 때마다 몽쉘 먹었는데. 돈 생길 때마다. 그게 한 개에 200원이었단 말이야. 많이. 자, 408번 풀어보세요. 적으시고요. 근데 이게 다 적을 필요 없다. 범위만 일단 적으면 된다. 맞지? 범위만 적으면 된다.
왜? 손에 못 대겠습니까? 아니 얘들아 인상 이나 이거 중학교 때 안 했어? 안 했어요. 어? 뭔 소리야? 했어요. 뻔뻔하게 씨. 너 중3 때 얼마 됐다고 씨. 안 했나? 뭘 안 했어? 했어. 이걸요? 예. 처음 보는데.